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 오늘 이 바이든 날리면 이 소송, 그 다음에 그게 왜 이런 일이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MBC를 상대로 해서 1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서 MBC를 상대로 소를 취하게 되는지,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두고 정부하고 MBC하고 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이겼어요. 왜냐? 바이든 날리면에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 맞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 맞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MBC하고 외교부, 여기서 말하는 외교부는 이재명의 외교부가 원래 이제 항소심을 두고서 있었는데 이걸 취하하려고 짬짬이를 하는 겁니다. 취하하려고, 소송을 없애려고 갑자기.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수를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다. 내가 외교부 장관이 되면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해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 일을 매듭짓겠다 하는데 황당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대상은 정부가 아닙니다. MBC입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근데 소송을 이겼는데 갑자기 소를 취하하고 외교부가 MBC한테 사과를 하겠대요. 말이 됩니까? 왜 그럽니까? 외교부는 사실에 기초해서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바뀌니까 영혼 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면 까는 거죠. 근데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선적으로 MBC 당시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저간에 설명을 할게요. 2022년 9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 갑니다. 저도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1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다른 예전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글로벌 펀드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합니다. 그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를 하고 연설을 한 다음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정식 연설이 아니고요. 혼잣말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이 모모들이 승인 안 해주면 모모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겁니다. 미국에서가 아니라 국회에서, 죄송합니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큰 소리로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거의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은 국회라고 안 하잖아요. 미국은 의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가 이 자막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잣말로 하거나 작게 들을 때 자막을 쓰지 않아요. 제가 KBS에 20년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자막을 쓰는 건 보조적 수단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우리가 소리를 증폭했을 때 명확하게 들릴 때 자막을 씁니다. 그래서 자막이 안 들릴 때는 점점점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자막을 하나 듣고서 자막을 보고서 그 녹취를 대화 내용을 듣잖아요. 그럼 자막의 그 각인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팝송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누가 자막으로 비슷하게 한국말로 했는데 한국말처럼 들린다고 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팝송에 갑자기 우리나라 말이 들리는 것처럼 되는 그런 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송 기자의 철칙이 뭐냐면
방송을 할 때 자막을 씁니다. 근데 그 자막은 아주 명확하게 들릴 때만 자막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MBC는 거기에다가 땡땡땡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땡땡땡은 들리지 않아요. 잘. 근데 걔네들이 바이든이라고 그냥 쓴 겁니다. 자막에. 그리고 그 앞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잖아요. 국회는 한국 국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걷다가 미국 국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뭡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뭘 하고자 하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기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서 얘네들이 승인 안 해주면 그리고 이 하겠다는 예산을 날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거였습니다.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김하영님 고맙습니다. 백가영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더 힘주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쟤네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막은 명확하게 들렸을 때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원칙이에요. 그리고 자막에 혼돈된 내용이 들리고 막연하게 잘 안 들릴 때 추상적인 내용일 때는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 자막을 쓰는 순간 어설프게 잘 안 들리는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 내용처럼 우리는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하지 않게 희미하게 들린 것들은 아무리 증폭해서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자막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막을 쓸 때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자막이 만약에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전제가 뭐냐? 그 사람이 말한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맥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미동맹을 그렇게 중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내가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힘을 합쳐 공여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바이든을 욕하고 미국을 욕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MBC가 굉장히 악질인 게 뭐냐면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들리는 것 자체. 그런데 국회 앞에 의회도 아닌데 미국이란 단어를 넣고 자막을 넣고 없는 것도 자막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바이든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맥락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바이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자 멘트로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잠시만요.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당시 정부에서 이게 진실은 뭐냐? 국회, 여기서 말한 국회는 우리나라잖아요. 의회가 미국이고 우리 국회에서 얘네들이 승인 안 해주고 이 예산 내가 하겠다는 그거를 날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게 맥락상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소송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MBC가 얼마나 황당하게 했냐면 진짜 무서울 정도로 잠시만요. 제가 약간 저도 좀 격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언론이 지향해야 될 어떤 공정성, 균형성, 원리 원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MBC가 심지어 특파원을 보냅니다. 특파원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 백악관하고 국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요. 뭐라고 하냐? 한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하 표현을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이메일로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비하하지도 않았잖아요. 미국을 향해서 비속어를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거를 억지로 미국이라는 자막까지 만들어서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대상은 문맥상 바이든이 거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난리면이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두 번째 꼭지는 뭡니까? 특파원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무부 백악관에 이메일을 보내서 한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하 표현을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신들 미국 대통령 욕했다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팩트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언론입니까? 그때, 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다른 쪽에 따르면 어떻게 됐느냐? 뒤늦게 미국 국무부가 이메일에 Our relationship with ROK is strong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대한민국과 우리의 관계는 끈끈하다, 이런 회신을 보냈는데요. MBC 특파원은 이거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한미동맹, 굳건한 한미동맹,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 망가졌잖아요. 궤도를 이탈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그걸 다시 회복시켰는데, 그거를 고자질을 해서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겁니다. 있지도 않은 팩트를 가지고. 이거 정정보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MBC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찾겠습니다. 제가 찾아놨는데요. 찾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확실하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설을 한 판단 근거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 발언 직전에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3년 동안 총 1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사상권권 발목 잡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혼잣말을 할 수 있냐? 국회에서 얘네들이 승인 안 해주면, 날리면 내가 쪽팔려서 어떡하냐? 여기에서 내가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얘네들이 승인 안 해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문맥에 맞잖아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막을 써서 한 거는 MBC 보도 내용은 허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 외부 전문가가 해당 음성을 다음과 같이 감정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클리어하게 들리죠? 이놈들이, 이 새끼들이 잘 들리죠? 승인 안 해도 잘 들립니다. 그렇지만 땡땡땡은 판단 불가입니다. 여기서 바이든이 날리면 바이든 어떻게 듣느냐에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냐에 따라 내가 바이든이라고 정보를 듣고 들으면 바이든처럼 들려요. 날리면이라고 처음 들으면 날리면처럼 들립니다. 이거는 판독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팔려서 어떻게나 들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판독 불가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논란이 된 바이든과 날리면 부분에 대해서 판독 불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발언의 진위,
발언이 뭔지에 대해서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들리지 않은 경우 언론사로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녹취가 잘 안 들릴 때, 그리고 그 녹취가 당시 대통령이 마이크 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설을 끝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그냥 내가 나오면서 혼잣말처럼 한 거예요. 응?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안에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남들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혼잣말로 한 거를 MBC 그때 기자가 풀 기자인데 MBC 기자가 그거를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지나가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국회에서 그 앞에 미국이라고 딱 받고 판단 불가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거를 바이든으로 딱 박아가지고 떡하니 보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보도를 가지고 MBC 특파원이 미국 국무부하고 백악관에 이메일로 고자질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희 욕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스트롱하다, 굳건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것에 대한 답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도도 안 합니다. 저는 1심 판결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를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당시에는 야당이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야당이 1억 달러 기여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정부의 발표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이든 날리면 어떻게 나왔다고 알고 계시죠? 제가 기자 출신인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제가 볼 때 7, 80%는 바이든 날리면에서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가짜뉴스와 선동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절규하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2022년 9월부터 바이든 날리면 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욕을 했다, 미국에 대해서 욕을 했다 하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그 권위를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별의별 공격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공격에 있어서 사실상의 오프닝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진실이 1심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방송 기자, KBS 기자를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잘 들리지 않는 녹취를 방송에 쓸 때 자막은 절대 쓰면 안 된다. 들리는 분만 들리고 나머지는 땡땡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MBC는 악의적으로 국회 앞에서 국회에서란 부분에 미국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언급도 안 한 미국이란 표현을 쓰고 그리고 잘 안 들리는 부분은 날리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바이든이라고 적시하고 그 녹취를 자막으로 딱 한 다음에 기자가 또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속어를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야당이 공격하는 거 다 실어줍니다. 저는 이거는
일종의 계획된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그때 MBC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MBC에는 언론노조 밑에 MBC 본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그리고 지금 MBC에서 끊임없이 정의로운 투쟁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MBC 3노조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취재를 한 거에 따르면 공동 취재단이라는 MBC 촬영 기자가 MBC 기자, 현장에 있던 MBC 이모 기자에게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모 기자가 소음 섞인 현장 녹음을 본사에 보고하면서 이 오보 사태가 난 겁니다. 그런데 MBC 3노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모 씨는 지난 대선 때, 여기서 말한 지난 대선은 요번 대선이 아니라 2022년 대선입니다. 국민의힘에 출입하며 지독한 편파 보도를 자행했던 인물이라고 노조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 없는 말을 자막에 넣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고 바이든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바이든이라 들렸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해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현 외교부 후보자가 오늘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진실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사실을 가리고 진실을 뒤엎겠다는 겁니다. 진실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향해, 미국을 향해 비속어, 욕설을 한 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이 발목 잡을 게 뻔하니까 얘네들이 발목 잡아서 예산이 날아가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게 진실이라고 외교부 1심 판결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호도했습니다. 제 원칙, 방송 기자로서 들리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막을 넣고 없는 말, 대통령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은 미국이란 단어를 국회인데도 의회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특파원을 시켜서 미 국무부와 백악관에 고자질하고 그쪽에서 문제없다고 했는데도 그건 보도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입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부족한 게 있다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비판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악의적인 거. 그리고 1심에서 졌는데도 또 항소를 했어요. 버틴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니까 이재명이 딱 그런 거죠. 왜냐? MBC가 민주당의 입장을 고스란히, 언론이 뭡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균형 있게 최소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영방송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의 입장만 대변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 집권 여당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뻔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심 대법원 가면 본인들이 지거든요. 민주당과 MBC가 짬짬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를 취하는 거야. 왜냐? 이시인과 대법원에서 판결문에 나올 게 뻔합니다. 아니, 간단한 거 아닙니까? 들리지 않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자막을 넣어서 했고, 그리고 아예 말하지도 않은 부분을 자막을 넣고, 앞뒤 문맥상 그날의 사건의 현장, 행사의 의미, 그걸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하게 우리나라 국회의 어떤 발목 잡는 처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라고 상정을 해서 공격하는 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한 이 부분이 진실이 드러날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취하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과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과를 할 사람은 MBC, 그리고 그 보도를 근거로 해서 공격했던 민주당, 그리고 그 보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을 공격했던 내부 총질했던 사람들, 끊임없이 지금 뭔가 얘기를 하면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1심에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듣기 평가하는 거냐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롱하는 인간들, 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입니다. 저는 이 말을 기회가 되면 평론할 때도 평론할 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껄핏하면 잘 안 들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뭔가 이제 말이 좀 애매하게 들려서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껄핏하면 그래요. 바이든 날리면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2024년 1월에 1심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거 듣기 평가 아닙니다. MBC가 잘못 보도한 겁니다. 악의적으로 보도한 겁니다. 듣기 평가가 아니라 그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명확하게 MBC 보도가 잘못돼서 정정 보도하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1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심에서 판결문에서 1심 판결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여기서 말하는 MBC죠. MBC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앵커죠. 별치기재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 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가 또 버틴 거예요. 항소했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소를 취하는 거죠. 이재명 있는 죄가 대통령 된다고 없어집니까? 재판을 중지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란 사람이 공소 취소시키겠다 얘기하고, 물론 청문회 때는 발을 뺍니다. 하지만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형 TF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왜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수사한 거, 이재명 당시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한 거 다 정치적인 수사다. 본인들은 지은 죄가 없는데 악의적으로 수사했다. 그런 식으로 프레임 더 씌워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급기야 뭡니까?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소를 취소를 누가 합니까? 검사가 하죠. 그래, 너희들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사했으니 정권 바뀌었잖아. TF 조사해보니까 이거 정치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연스럽게 공소 취소해야겠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집권을 했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고,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기념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헌 얘기하셨죠? 있는 죄나, 있는 법이나 잘 지키십시오. 개헌 필요합니다. 전 개헌 찬성주의자예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니까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시키겠다고, 특검하겠다고 겁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하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공포죄 관련해서 행위 부분, 본인이 유죄 판단이 나오는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시킨다고 개정안을 내고, 대법관이 14명인데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확 늘려서 30명으로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고 하고, 3심에서 최종 확정이 나왔는데도 4심제,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동원해서 4심제를 만들어서 헌재한테 권위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법을, 심판을 공격하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이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외교부에서 이겼고 MBC가 잘못했다고 1심에서 법원이 판단했는데 2심 최종 확정 판결 나오면 MBC가 잘못 보도하고 거짓 보도하고, 민주당이 그거를 이용했고 같이 짬짬이 했던 그 과거가 드러날까봐 이딴 식으로 뒤 없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을 통해서 MBC와 민주당이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를 조롱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런 작태를 보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단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얘기를 좀 길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그때 2022년 9월 상황입니다. 9월이 지나서 한 10월 됐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MBC와 민주당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언론의 자유, 정정보도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유감 표명을 안 했죠. 그런 걸 안 하지 않았습니까? 자막 조작 사건의 전말이 하나하나 드러나며 MBC에 대한 의혹과 비난이 날로 커져가고 있지만, MBC는 여전히 구차한 변명과 적반하장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운운하며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정작 의혹에 대한 핵심을 외면하고 누구도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다시 한번 제가 1분 정도로 이거를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 그 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땡땡땡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런데 MBC가 어떻게 했느냐? 잘 들리지 않는 땡땡땡, 이 쪽팔려서 어떡하냐의 앞에를 바이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그리고 국회 앞에 의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방송기자 20년 가까이 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 내용을 자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시청자들이 자막을 보는 순간 어설프게 들렸던 거, 헷갈리는 부분에서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할 때 바이든으로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바이든으로 들립니다. 제가 정보를
날리면으로 들으면 날리면처럼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막을 쓰는 게 아닙니다. 땡땡땡으로 비워두는 게 맞는데 MBC가 악의적으로 바이든이라고 했다는 게 문제고 또 앞에 국회, 우리는 국회라고 하고 미국은 의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라고 했는데 그 앞에 의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다음에 기자가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욕설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비속어에 해당하는 단어를 섞어서 발언했다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특파원을 시켜서 미국 국무부와 그 다음에 또 백악관에 그런 질문을 보내서 이메일로 한국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하 표현을 쓴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려고 동맹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 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욕설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혼잣말로 이거는 대통령이 마이크 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미국 대통령한테 혼잣말로 욕을 했다고 손쳐요. 혼잣말로. 그거를 쪼르륵 달려가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근데 팩트는 뭐냐?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욕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본인들이 악의적으로 자막을 그렇게 구성하고 그렇게 했다고 단정 지으면서 그걸 근거로 미 국무부와 백악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미국 대통령의 비하 발언한 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는 국익을 어떻게 보면 미 바이든 대통령,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MBC의 어떻게 보면 이간질, 고자질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그렇다면 아마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런 신뢰가 굳건하느냐 굳건하지 않느냐는 단순히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관, 그 정부가 바라보는 세계관, 북한에 대한 입장, 미국에 대한 입장, 중국에 대한 입장, 일본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가지고 그렇다고 중국을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상호 호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굴종적 외교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작은 나라, 너희는 큰 산봉우리, 시진핑의 중국목에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혼밥하고 그때 중국 갔을 때 우리나라 기자는 얻어 터지고 그런 굴종적 사대주의 외교를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할 말을 하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외교부에서 소송을 취한다는 겁니다. 1심에서 확실하게 판결문을 통해서 그날의 진실이 딱딱딱딱 나왔는데 그 진실을 상자에 넣어서 봉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평소보다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MBC가 왜 그렇게 윤석열 정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고 없던 얘기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 그리고 거기에 수혜를 입은 민주당이 보온성 성격으로 MBC에 대해서 소송을 취하겠다고 하는 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심에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짓말은 말이죠.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속습니다. 아마 여론조사하면요. 아직도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대통령이 바이든에 대해서 욕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 90%될 겁니다. 그게 가짜뉴스의 위험함입니다. 가짜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이든 날리면의 진실, 그거는 바이든이 아니었다. 예산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을 발목 잡기 위해서 예산을 분명하게 자를 것이라는 국회에 대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걱정, 우려, 그걸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바이든 날리면의 진실에 대해서 1심에서 나온 판결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왜 이재명이란 사람이 MBC에 대한 소송을 취하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MBC는 언론으로서 정도를 걷길 바랍니다.